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워렌 버핏 전략 매도, 증시 대폭락 긴급 점검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이 스파이라고 하죠. S&P 500의 상방을 보는 ETF를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과연 그 폭락이 시작이 된 건지 아닌지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배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워렌 버핏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워렌 버핏이 현금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현금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스파이라고 하는 이 S&P 500에 대한 이 ETF를 들고 있다가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죠. 이거 워렌 버핏 현금도 많이 들고 있고 이거 하방 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워렌 버핏이 현금을 들고 있는 건 뭐냐? 과거의 추세를 보더라도 현금을 쭉 들고 있다가 시장이 빠질 때 현금을 투여하고요. 들고 있다가 시장 빠질 때 투여. 들고 있다가 시장 빠질 때 투여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워렌 버핏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시기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빠졌을 때 돈을 넣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현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또 어딘가에서 한번 시장이 빠질 때 돈을 넣겠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상황이 바뀌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대비한 하락이 지금일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인지 아니면은 저희가 전망한 4월이나 8, 9월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일단 최근에 보시면은 이 한국이랑 미국이랑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뭡니까? 말 그대로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나 마이너스 5%씩이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나스닥 기준이고요. 근데 한국의 코스피는 0.8% 하락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S&P 이 나스닥이 5% 하락하는 동안에 한국은 오히려 플러스로 또 돌아가는 흐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왜 보통 미국이 빠지면 한국도 빠졌어요. 근데 빠지긴 했는데 사실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승도 나왔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 차이점에서 뭔가 영향이 있을 거다라 보는 거죠. 그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준다 그러면은 둘 다 영향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적이 안 좋아진다 한다면 둘 다 영향인데, 왜 얘만 빠지고 얘는 안 빠지냐 이 말입니다. 뭐 한국의 내구도가 세졌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열어보니 결론은 이건 것 같습니다. 엔캐리 청산 영향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최근 들어서 엔화가 정말 세졌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달러가 많이 약해졌죠. 달러는 약해지고 엔화는 세지면서 엔달러가 정말 약해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원래 100엔으로 1달러를 바꿔줬었는데 달러가 약해지고 엔화가 강해지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제는 90엔만 가져가도 1달러를 바꿔주더라. 그러면 내가 100엔에 1달러를 산 사람은 지금 다시 1달러를 100엔으로 바꾸려 그러면 마이너스 10%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손실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환손실이 크게 나기 전에 미리미리 일본으로 넘어가는 행동이 지금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빌린 돈을 해외에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내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근데 엔캐리가 당연히 대부분이 미국으로 가 있거나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 가 있겠죠. 2024년 8월에 급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이너스 대한민국은 막 10%씩 급락하고 지수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웬만한 급한 건 다 터졌고 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이제 수준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급한 매도가 아니라
이 타이밍에 분할로 청산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던지는 물량은 이미 이때 터졌고 급하진 않지만 뭐야 이걸 만약에 엔화가 더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그 환손실이 좀 심해지겠는데 아니면 지금 정도가 내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이겠는데 하는 물량들을 조금씩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하면서 수익 구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본 애들은 미국에 투자한 애들은 수익이에요. 언제부터? 2024년 8월 이후에 투자한 이 사람들도 다 수익입니다. 근데 한국 증시는 작년 12월 1월 시장 최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8월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올라간 거 대비해서 한국은 그때부터 더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오히려 매수 구간을 줬고 미국 증시는 오히려 수익 구간을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엔캐리 청산이 나간다면 어디서 나가야겠습니까? 지금 매수 구간을 주는 애를 팔겠어요? 아니면은 수익 구간을 주는 애를 팔겠습니까? 당연히 수익 구간을 주는 애를 청산하겠죠. 그래서 수익 중인 미국 증시에서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거고요. 이미 빠질 만큼 빠진 국내 증시는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수익이어야 파는 거예요. 근데 수익이 아니고 이제 사기 시작하는 단계인 게 한국인데 실제 거기서 매도 물량 나올 게 있겠냐? 없다라는 거죠. 이 영향이 전 제일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차이점은. 그래서 실제 N달러 환율이 사실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했으면 지금 제가 항상 기준을 보는 게 150엔이거든요. 이 150엔을 깨면은 청산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N달러 환율이에요. 그래서 1달러로 바꿀 수 있는 엔화의 가치가 150엔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거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긴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소리고 올라간다는 소리는 이자를 많이 낸다는 소리고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채권 금리가 같이 떨어진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일본의 수익률이 올라가니 야 뭐하러 여기 있냐 넘어가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150엔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안 터졌어요. 왜 안 터졌냐면 실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상관이 환율에 대해서 대단히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상 한번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쑥 강해지면서 여기서 청산이 한번 세게 나갔죠. 그래서 급한 거는 여기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금리 인상이 이제 없어 하다가 또 금리 인상을 한번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엔화가 이렇게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엔화가 150엔 밑으로 깨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자가 두 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금리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자도 올라갔고 그러면은 지금 수준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넘어가야지 하는 물량들이 150엔을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여기서는 이제 발작을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수지 타산 안 맞는 물량들을 넘기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당연히 미국에 있는 돈을 빼는 겁니다. 미국은 수익 중이고 한국은 이제 바닥에서 사기 시작한 투자를 한다면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한국은 어디 여기서부터잖아요. 이게 엔캐리 청산 빡 터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랬으면은 한국도 빠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더 빠졌어요 오히려. 네,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랐어요. 그럼 사실 한국에 팔 게 있냐? 그러니까 샀으면 샀지 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 대비 플러스 6% 올랐습니다. 팔 게 없죠. 근데 미국은 이 엔캐리 청산 터진 이후에 2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도세가 강한 겁니다. 한국은 매도세가 없는 거고 왜? 팔 게 없고 얘는 팔 게 많고 수익 낼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커플링이 나왔던 이유는 이 일본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축소라든가 데이터 센터가 이번에 빠진다라든가 스케일링 법칙이 무너졌다라든가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발적인 흔들림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AI 투자 관련 발표를 보면은 최근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흔들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이 투자 발표를 정리를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5년 캐펙스 우리가 얘기하는 이 투자 규모가 878억 달러입니다. 24년도가 557억 달러. 그래서 58%가 올랐어요.
적지 않거든요. 알파벳입니다. 25년 캐펙스가 750억 달러고 실제로 컨센 예상치가 588억, 525억이었는데 이 2024년 대비 43% 올랐습니다. 나쁘지 않죠. 아마존입니다. 1050억 달러고 2024년이 782억 달러입니다. 3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데가 없어요. 투자가 준다, 뭐 하락한다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메타 플랫폼입니다. 600에서 650억 달러인데 실제 526억 아니면 373억 달러 대비 68%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나 전망치가 떨어지는 애들이 없다. 돈을 넣었으면 더 넣었지 안 넣는 애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게 아닌가.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흔들린다 또는 투자 규모가 준다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에서는 크게 의심할 만한 데이터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와서 해명을 했고 지역별로 차이를 둔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빠진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엔캐리 청산이 조금 더 하방 압력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얘기했죠. TGA 잔고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가 시장이 진짜 밀릴 때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8,420억 달러를 찍고 나서 아직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잔고가 떨어지고 있죠. 7,070억 달러까지.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 언제 빠진다고? 통장에 있는 돈을 쓸 때 시장이 빠지는 않습니다. 언제 통장에 돈을 채울 때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단 통장 잔고 쓰는데 제일 급한 건 뭐예요? 돈이 생기면 나중에는 통장 잔고를 채우는 거를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돈 들어갈 거 다 빼고 잔고에다 박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계속 빠지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다. 빠지는 게 아니라 통장 잔고가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유동성에도 제가 문제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이 뭐 우하향으로 내려가거나 급락세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시장 급락에 대한 분석 정리입니다. 많이 오른 미국 증시에서 환손실이 나기 시작하거나 환차익이 줄기 시작하면서 청산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 압력을 준 게 뭐냐면 엔캐리 청산의 물량이 하방 압력을 더 세게 준 겁니다. 원래 나스닥은 신고가를 뚫을 때마다 한번 밀렸다가 또는 지지부진하다가 올라가는 경향이 커요. 보통 5일에서 한 10일 정도. 근데 이 지지부진하거나 한번 밀렸다 가는 흐름이 실제로 엔캐리 청산이랑 겹치면서 원래 많이 빠져야 마이너스 한 3.8% 정도 빠졌었는데 이번에 5%까지 빠졌죠. 근데 그 이유가 더 밑으로 세게 눌린 이유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24년도처럼 이게 눈에 보이는 걸로 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가 나가고 있다 보니까 압력을 더 세게 준 게 아닌가, 압박을 주는 거에 그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고요. 엔달러 환율 기준 150엔 밑으로 하락할수록 엔캐리 청산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스닥 전고점 돌파 이후 눌림목 하방 압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거는 원래 5일 10일 지지부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엔캐리가 한 번 더 눌러서 더 세게 밀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다른 데서 근본적인 원인이나 문제가 안 보여요. 예를 들어 근본적으로 어디에 유동성이 빠지거나 어디서 뭔가 삐걱대고 있으면 인정하는데 그 삐걱대는 데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한국은 과거 엔캐리 청산 이후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팔 게 없고 오히려 살 땐 거죠. 한국은 반도체도 다 박살났고 다 바닥에 있는데 여기서 뭘 팝니까? 여기는 수익 날 게 없어요. 그래서 팔았으면 진작에 팔았을 거예요. 언제? 2024년도에 진작에 다 팔았을 거고 오히려 이번에는 저가 매수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없는 거예요. 오른 것도 많이 없을 뿐더러 작년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큰 환경, 정확히 말하면은 이 전체적인 뭔가 삐걱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단발적인 하방 압력이 강해진 시기로 아까 얘기한 대로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눌림목이 만들어진 시기라고 보는 거고요. 여전히 저는 3월 말에서 4월 초 증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은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전 유튜브에서 정리를 많이 해드렸어요. 관세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그 다음에 미국의 세금, 이 모든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시기는 4월인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아직 그래도 이 흔들림이 추세 하방이라든가 우하향을 만드는 것 같진 않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저는 상방 보는 게 맞고요. 그럼 버크셔 해서웨이는 돈을 이때 쓸어 담을까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급락으로는 안 쓸어 담을 것 같고 진짜 세게 빠진다면은 아마 7, 8, 9 이쯤 되지 않을까요? 7월, 8월, 9월 사이가 제가 봤을 땐 저희한테 아마 버크셔 해서웨이가 준비하고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매를 한다면 얘기한 대로 저는 진짜 크게 빠지는 시기는 아마 4월에 한번 밀리고 그 다음에 아마 7, 8, 9쯤에 한번 밀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때 가야 명확하게 나오겠죠. 이때 아마 버크셔 해서웨이에 현금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우리가 잘 맞추면 저 얘기하는 게 1년에 매매를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가끔 정리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필요하다라는 얘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댓글에 필요하다, 원하다, 원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좀 달아주시면 제가 원하는 사람이 많구나 생각해서 가끔 이런 내용의 유튜브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뭐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아까 무료로 좀 나눠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네,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 적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네,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는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AI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하고 올려놨죠.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밑줄 본전이잖아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26일, 25일, 24일, 21일, 20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장전에 이것만 보시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장중에 있었던 전고체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은 관련주랑 이슈 정리해드리니까 장마감하고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저희 종목 그리고 어플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전부 다 꼭꼭꼭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라고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 많은 댓글들 꼭 부탁드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